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스토리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만들어낸 한 운명적인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들에게만큼은 자신의 고된 하루를 숨기고 싶었던 어머니 정숙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땀이 밴 공간에서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한 젊은 여직원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곧 인생에서 가장 얄궂은 형태의 가족으로 엮이게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에서 정숙 씨는 아들이 깰까봐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옷을 입습니다. 정숙 씨는 65세입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청소 일을 놓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직업인 청소 노동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들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녀의 일터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고층 오피스 빌딩입니다. 새벽이 되면 그녀의 고독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숙 씨의 구역은 15층부터 20층까지입니다. 묵묵히 복도와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려한 빌딩이지만 그녀에게는 고단한 노동의 현장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정숙 씨는 혹시나 아들을 마주칠까봐 청소 카트를 재빨리 숨깁니다. 다행히 오늘도 아들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바로 아들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여직원 이소라 대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출근하던 소라 씨는 정숙 씨가 아무리 조용히 복도를 쓸고 있어도 그녀를 그저 길을 막는 장애물처럼 대했습니다. 여사님, 거기 좀 치우세요. 급한데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던지는 그 말에 정숙 씨는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옮겼습니다. 가장 모욕이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소라 씨가 마시던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정숙 씨의 청소 카트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너무 멀어서요. 여사님이 좀 버려주세요. 정숙 씨는 말없이 커피 잔을 가져다 버렸습니다. 서러움이 몰려왔지만 아들의 회사 생활이 걱정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이 또한 아들을 위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번 주말에 집에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숙 씨는 기뻐서 소리치며 좋아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은 곧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그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이름은 이소라예요. 그리고 엄마가 일하시는 그 강남 빌딩에서 같은 회사에 다녀요.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을 차갑게 스치는 이름 이소라. 하지만 전국에 이소라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설마 그 아이일까? 그녀는 불길한 마음을 애써 지우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얄궂게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정성껏 차린 주말의 식탁은 곧 두 여성의 운명을 바꿔놓을 충격의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 씨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쁨과 기대 속에서 정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이름 이소라. 혹시 설마 매일 자신을 무시하던 그 여직원일까요?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두 사람의 삶을 얄궂게 엮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며느리 맞이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와 귀한 전복까지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아들에게는 이소라라는 이름이 설렘이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불안함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저 아닐 거야. 흔한 이름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불길한 예감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시각 이소라 대리가 일하는 사무실은 들떠 있었습니다. 소라 씨는 동료들에게 주말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간다며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만남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 유능한 남자와의 결혼을 위한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떤 흠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던 금요일 저녁 정숙 씨는 복도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가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복도를 지나가다가 정숙 씨의 청소 카트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막고 계세요, 여사님? 퇴근 시간이에요. 정숙 씨는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소라 씨는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무례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설마 내 며느리가 될 리야 없겠지. 정숙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부쩍 소라 씨가 미웠습니다. 이 미움은 아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불안과 서러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니? 혹시 같은 건물 마케팅팀 이소라 씨니? 네, 맞아요. 마케팅팀 이소라 대리.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 말이 정숙 씨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세상이 잠시 멈춰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청소 일 때문에 늘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소라 씨한테는 엄마 직장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좋은 집으로 모시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잖아요. 엄마 부탁드려요.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일이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과거처럼 비쳤습니다. 그 말이 정숙 씨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여직원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싫어 소라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멸시했던 그 아이를 과연 어떤 얼굴로 맞아야 할까요? 그녀는 미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곧 두 여성의 잔인한 운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운명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평온해야 할 식탁은 곧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침묵의 무대로 변합니다. 정숙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맞이하는 자리였기에
낡은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정리하며 최대한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 민준 씨가 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왔어요. 이소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선 이소라 대리와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소라는 정숙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고개 숙이던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정숙 씨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순간 그동안 그녀에게 당했던 모욕과 무시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만이 당황한 채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라 씨? 엄마, 아는 사이세요? 소라 씨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뒤늦은 공포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색한 공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엄마, 밥 먹어야죠. 소라 씨, 여기 앉아요. 하지만 정숙 씨의 눈은 이미 상실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소라 씨의 무례한 태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후벼 팠습니다. 정숙 씨는 상위의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전복 요리가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모든 정성이 비극적인 아이러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은 식탁 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 씨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엄마, 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제발. 정숙 씨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라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실망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오늘 만남은 없던 일로 하자. 소라 씨도 민준이 너도. 그냥 지금 이 시간은 없던 일로 하렴.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과 식탁 사이에 서 있던 소라 씨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을 만큼 죄스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을 숨기려 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정성과 세 사람의 산산조각난 기대만이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소라 씨의 오만함이 부른 비극적인 결과.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짓밟았던 한 인간의 존엄 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후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정숙 씨는 자신을 무시하던 여직원 이소라 씨가 아들의 예비 며느리였다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정숙 씨의 단호한 선언 후 세 사람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절망과 고통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돈이나 스펙이 아닌 인간의 진심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소라 씨는 깨닫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민준 씨의 집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준 씨는 어머니와 소라 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발 소라 한 번만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소라 회사에서는 정말 유능하고 똑 부러진 사람이에요. 아들의 필사적인 설득에도 정숙 씨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돈이 많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다. 돈으로 사람을 재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그 아이는 엄마를 보지 않았어. 그냥 그림자처럼 취급했지. 민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자신의 무력감과 부담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소라 씨 역시 일주일 내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한 남자의 어머니, 즉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직시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쓰레기통 대신 카트에 커피잔을 던지듯 놓던 일. 그 모든 무심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가장 뼈아픈 죄책감이 되어 그녀를 찔렀습니다. 소라 씨는 자신이 짓밟았던 노동의 존엄성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성공이 사실은 정숙 씨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지위와 옷차림만 봤구나.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소라 씨는 정규 출근 복장이 아닌 가장 수수한 사복 차림으로 새벽 청소 시간에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정숙 씨는 늘 하던 대로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소라였습니다. 하지만 소라 씨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 씨는 청소 카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 옷과 지위만 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짓밟은 것은 여사님의 존엄이었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소라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보다 그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읽어냈습니다.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일어나라. 못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지른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정숙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라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용서의 눈물을, 다른 한 사람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씨는 소라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의 존엄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어머니의 굳은 마음은 풀렸습니다. 빗자루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진정한 사죄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라는 청소 카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소라의 참회 어린 눈물을 보고 가장 큰 용서와 사랑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여성은 가장 아픈 방법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던 오만했던 소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며느리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라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소라는 이제 청소 노동자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 환하게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남긴 쓰레기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직접 치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숙과의 관계였습니다. 소라는 이제 정숙을 여사님이 아닌 어머니로 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시간에 따뜻한 차 가져다 드릴게요. 힘내세요. 아이고, 우리 소라. 너 바쁜데 괜찮니? 이제 이런 거 안 줘도 괜찮단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의 수호천사예요.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거예요. 빌딩의 다른 청소 여사님들도 소라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고 노동의 존엄성을 깨달은 그녀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전했습니다. 한편 소라와의 관계가 회복되자 민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쉬세요. 저는 어머니의 땀 위에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가 번 돈으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정숙은 아들의 눈빛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 그리고 미안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십 년의 고된 노동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의 은퇴는 단순히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어머니의 헌신이 아들의 진정한 효도와 성숙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라가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허례허식 대신 진심을 담았습니다. 소라는 결혼식 청첩장에 정숙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땀으로 저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 결혼식 전날 소라는 정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 결혼을 결심한 건 민준 씨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빗자루 때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오만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생님이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숙은 소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축복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에게 소라는 무례했던 여직원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친구이자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아름다움보다 신부와 시어머니의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눈빛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그 빗자루를 놓지 않았더라면, 그 차가운 무시를 참고 미소 짓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족은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지 못했겠죠.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을 보는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사랑과 존중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서러움이 있고 나만 참으면 된다 생각하며 견뎌온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 속 정숙처럼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지만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순간 인생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조용히 가슴에 담아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곳 인생 스토리룸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를 닮은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상처, 후회, 그리고 작은 기적들까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하는 여러분의 작은 메시지입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꼭 보듬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